예, 이전 시간에 우리가 지금 뭘 했냐면 바로 요거예요. 요겁니다. 중력은 뭡니까? 중력과 거리와의 관계, 즉 중력은 거리의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중력은 질량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건데 하나는 당연해요.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힘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요인이 되겠죠. 그것을 뭐냐면 중력 질량이라고 그래요. 중력 질량. 질량이라는 말을 이제 붙인 이유는 되게 이제 근본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을 생성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 그래서 중력 질량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또 우리가 관성 질량이라는 얘기 있거든요. 중력은 당연히 중력을 만들어내는 그 중력 질량에 비례하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요건 굉장히 특이해요. 중력이라는 것은 다른 힘과 다르게 바로 관성 질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성 먼저 쓸게요. 관성 질량에도 뭐한다?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요 첫 번째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중력이라는 힘의 어떤 기본적인 요소야. 기본적인 요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커지면 당연히 중력도 커지는 건 당연한데 중력은 더 나아가서 다른 힘과는 어떤 좀 비교되게 관성 질량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거든요. 근데 뉴턴의 제2법칙의 이제 조건인데요. 이걸 보면 힘은 가속도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그죠? 힘은 가속도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그 물체에 힘을 가하면 반드시 운동 상태가 변화한다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힘을 크게 줄수록 그 물체가 동일하다면 가속도도 커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이게 바로 이제 비례관계거든요. 그때의 이러한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결정지어주는 근원이 되는 거를 관성질량이라고 해요. 이것도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다르다. 그러니까 중력질량과 관성질량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중력질량은 다시 말하면 중력이라는 힘을 만들어주는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속성인 거고 관성이라는 것은 이거는 중력뿐만 아니라 임의의 어떤 힘을 가했을 때 그 물체의 운동 상태를 결정지어주는 운동 상태의 변화인 거죠. 변화를 결정지어주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어떤 맥락적으로 다른 아이인데 결국 얘는 둘이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할게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요 첫 번째 거예요. 당연히 중력 질량, 즉 중력을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요인인 중력 질량은 당연히 중력과 비례할 거고, 그리고 또 앞에서 얘기한 게 뭐였어요? 그렇죠? 어떤 물체가, 즉 지구와 어떤 물체라고 볼게요. 지표에 있는 어떤 거리, 두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보면은 그 R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조건이 하나 나오겠죠. 그래비티라는 힘에 의해서 R 제곱분의 중력 질량과 R 제곱분의 중력 질량과 비례하니까 그때의 비례상수 선생님이 K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거야. 지표에서는 임의의 물체에 대한 중력 가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이 조건이에요. 이게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용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한번 볼게요. 요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야? 왼쪽 식은 중력 질량에도 비례하지만 뭐에 대해서 반비례합니까? 그래서 두 물체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반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K는 뭡니까? 비례상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거는 뭐를 뜻하냐면은, 그러니까 왼쪽 식은 중력에 관한 내용인 거고, 오른쪽은 뭡니까? 바로 관성에 관한 거예요. 여기서 굳이 중력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힘에 대해서 오른쪽 게 다 성립하는 거예요. 그때의 운동 상태를 변화하는 그러한 요인이 바로 관성 질량인 거죠. 근데 두 식이 결국에 이퀄리티가 된다는 거야. 그지? 그때의 가속도를 G라고 볼게요. 그렇다면 G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죠. 오른쪽 같은 식이 될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갈릴레이의 지표에서는 어떤 물체에 대해서도 중력과 속도가 일정하다고 했잖아. 그게 바로 이 관성질량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즉 G가 일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G가 일정하다면 이게 일정해야 되죠. 그렇죠? 관성질량과 중력질량이 일정하다면 항상 이 지표에서 떨어지는 중력과 속도가 일정할 것이고, 얘가 일정하다는 건 다시 말하면 중력이 아주 특이하게 관성질량에 비례한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얘가 한다면 결국에 중력질량과 관성질량은 서로 정비례, 즉 비례 관계라는 거야. 정비례 관계라는 거는 적당히 단위를 조정하게 되면, 즉 아래 단위랑 위의 단위를 조정하게 되면 둘을 같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단위 조정하는 거는 인간이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두 개는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중력질량과 관성질량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이퀄리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뉴턴도 이걸 동등성이라고 하는데, 뉴턴도 이게 굉장히 신기했다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는지는 이 고전 물리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역학 체계를 완성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아인슈타인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려고 했을 때 어떤 공리로 채택했던 등가 원리입니다. 등가 원리. 그러니까 등가 원리를 왜 한 거냐면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정말 힘이 작용하지 않는 관성계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관성계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관성계가 존재하느냐, 즉 관성계의 존재성이에요. 이 우주에 관성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다로 말하면 얘가 이 물체가 받는 힘이 제로가 돼야 되거든. 그 힘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현상이냐? 그게 바로 뭐다? 이게 힘이 0이어야 되거든. 그게 바로 자유낙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자유낙하하게 되면은 뭡니까? 즉 중력과 관성력이 정확히 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중력과 관성력이 같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0이 될 것이고, 0이 된다는 거니까 그것이 진정한 뭡니까? 좌표계라는 거야. 즉 관성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관성계, 좌표계는 자유낙하하는 관성계, 즉 중력과 관성력이 같아지는 거야. 비로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중력에 의한 효과와 관성에 의한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무시할 수 없다.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뉴턴은 관성력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짜임이라고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아니다. 관성에 의한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힘도 존재하는 힘이다. 알고 보면 그 힘도 중력과 같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관성질량과 중력질량은 비교하는 것조차 아무 의미가 없다. 두 개는 왜? 같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게 아인슈타인이 되겠습니다. 아주 좀 어려운 말이죠. 중력질량과 관성질량은 왜 같은지. 일단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